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7시 이제 6분을 막 향해 가고 있고요. 이번에는 월가의 소식,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항영입니다. 네, 자 무슨 얘기부터 오늘은 좀 해볼까요? 오늘 안내 말씀 하나 더 먼저 좀 하고 시작하겠는데. 이 자격증 저는 뭐 가지고 있는. 자격증에 작년 합격하셨던가요? 그럼요. 그거 기억 못하세요? 굉장히 높은 점수로 합격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높은 점수. 제가 뭐 그럼 점수는 들었던 것 같은데. 80점 이상이었습니다. 저희가 글로벌 주식 투자 전문가 상급 과정인데 이번에 다음 주 토요일 날 시행합니다. 네, 그래서 관심 있으시면 벌써 다음 주 토요일이에요? 네, 벌써 다음 주 토요일인데요. 이번에는 선착순 50분만. 장소가 작기 때문에. 그래서 관심 있으시면 저희 네이버 카페에 자세히 써놨기 때문에 공지사항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네. 지난 주말이었죠. 이스라엘 시간 토요일 날 새벽인데요. 하마스 쪽에서 이제 이스라엘에 수천 발의 로켓들을 쐈잖아요. 공격했죠. 그래서 뭐 하나에 뭐 몇십만 원짜리인데 그걸 막으려면 5천만 원짜리가 뭐 막아야 된다는 얘기하고 있는데 그건 뭐 모르겠고 여하튼 하마스 전쟁이 충격을 딛고 일단 오늘 3대 지수가 일단 반등을 일단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유가, 금리, 금값 모두 반등했고요. 여하튼 3대 지수 반등했지만 시장에서 얼마나 이어질지는 잘 모르죠. 얼마만큼 반등이 갈지 아니면 다시 하락할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오늘 의외로 많은 분들이 진짜 걱정들을 많이 하셨고요. 오늘 만약 미국 시장이 많이 떨어졌으면 우리나라 시장도 열리면서 충격이 있을 텐데 일단은 선방으로 일단 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건 그렇고 하마스가 뭔지 아세요? 몰라요. 진짜 모르세요? 잘 모르시죠? 네, 몰라요. 근데 저는 이제 모든 거를 영화나 미드 이런 거로 많은 것을 상식을 채우잖아요. 근데 하마스 이런 쪽에 보면 테러와 관련된 영화 드라마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저는 팔레스타인의 무서운 사람들. 하마, 가자지구 요즘 많이 들으셨을 텐데 혹시 그런 거 드라마 이런 거 좋아하시고 약간 테러 이런 거 반테러 이런 거 좋아하시면 파우다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파우다? FAUDA거든요. 파우더인데 그 제가 알기에는 그쪽 말이고 히브리안 말이고 그 이스라엘 쪽 말이고 영어로 보면 혼동, 혼란, 케오스란 뜻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름이요? 그 뜻이 그 케오스란 뜻이 있잖아요. 혼돈의 카오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그런 거로 알고 있는데 혹시 틀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하도 옛날에 찾아봤는데 시즌 1, 2, 3까지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 하마스란 존재, 가자 지구의 어려움 이런 것들, 이스라엘 이런 것들이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찾아보시면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폭력적인 걸 좋아하시면 보실만 하더라고요. 폭력적인 거 좋아하시는. 그거는 폭력이 엄청나죠. 근데 뭐 아까 지난번에 저한테 얘기 들어보면 그 뭐죠? 우리나라 디즈니에서 난리 났다는 거? 무빙이요? 무빙도 엄청 폭력적인 거 많이 나타나. 맞아요. 약간 좀 잔인한 폭력 장면들이 좀 있습니다. 뭔지 모르지만 그거에 뭐 15배 잔인하다 보시면 되죠. 테러니까. 네. 자, 그래서 이렇게 공격이 발생을 했고 많은 사상자가 발생을 했고 그래서 바로 영향을 받았던 거는 유가였죠. 네, 그렇죠. 좀 바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금융시장의 흐름, 상품시장 흐름부터 같이 한번 쭉 훑어보는 걸로 시작을 할 텐데요. 유가는 4% 정도 급등을 했습니다. 유가는 이거는 WTI인데요. 그 브렌트유도 마찬가지 4% 정도 오늘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이 바로 이런 그 상품 시장의 흐름이 되겠고요. 10년물 금리는 오늘 끝나고 나면 조금 올라간 것 같지만 오늘 다시 한번 거의 4, 5일 만에 다시 한번 4.8%를 돌파했었거든요. 그만큼 채권 시장에서도 지금 채권의 약세 금리의 상승이 오늘도 이어졌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미국 달러는 오늘 조금 올라갔지만 뭐 이것도 더 많이 올라갔다 약간 쉬는 모습. 고점에서 계속해서 고점에서 있는 것 같아요. 계속 106, 107 사이에서. 이거 보셔야 되겠고요. 금값 같은 경우는 일단 어찌 보면 상당히 이해를 하실 것 같습니다. 안전자산. 금값은 맞아요. 안전자산이니까요. 전쟁 나고 이러면 금값에 대한 반등 요인이 분명히 있죠. 다만 추세적으로는 보면 일단 꺾여 있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좀 이제 주식시장으로 보면 11개 섹터가 다 올라갔단 말이죠. 근데 의외입니다. 의외예요. 에너지주가 요새 단기적으로 너무 들쑥날쑥이 심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에너지는 현실적으로 매매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정말 장기적으로 갖고 가기에는 비중이 큰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약간 애매합니다. 그래서 매매가 투자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여하튼 에너지 주식이 오늘 3.4%가 급등하는 모습이 보여졌고요. 그리고 산업재 같은 경우에도 산업재도 1.6% 정도 오늘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움직임이 좀 있었고요. 오늘 그럼 왜 올라갔냐 보면 오늘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오늘 보면
구체적인 이유를 찾기 쉽지 않습니다. 오늘 올라간 거. 다만 오늘 보면 이분이 있어요. 이분이 필립 제퍼슨이라는 분인데 FOMC의 이분이 부의장입니다. 부의장이 오늘 멘트를 하나 했는데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금리의 추가적인 인상 이런 건 상당히 우리가 좀 신중하게 되는 그런 톤으로 멘트를 했어요. 오늘 요 멘트 나온 다음부터 주가 좀 올라가고 오늘 보면 여러 가지 좀 시장에서의 어떤 그 호재성 그런 것들이 좀 움직였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목으로 보면 엑소모빌 바로 좀 보겠습니다. 엑소모빌이 훅 올라가는 모습 한 4%. 하지만 더 올라간 것들은 실제 정유회사 그 유전 개발 회사 같은 경우는 더 올라간 게 있는데 대표성이기 때문에 엑소모빌이 훅 올라간 걸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방위산업주의 강세. 정말. 네. 계속 떨어지고 있었는데. 네. 이거는 상당히 지금 애매합니다. 지금 방위산업주가 이렇게 올 봄까지만 해도 사상체육관인데 떨어진 거는 한 두 가지 요인이 있는데 여하튼 주가는 좀 오늘 급등했는데 이런 것도 얼마나 올라갈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퀘션 마크가 있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 방위산업주는 이게 떨어진 이유가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다고 잠시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이번에 그 본 예산이 통과가 안 된 거 아닙니까 지금요. 그래서 지금 임시 예산 45일짜리가 통과됐잖아요. 기억하시죠? 네. 그 연방정부 셧다운에 맞춰서 막기 위해서. 그런 이제 주요 그런 예산 집행이 잘 안 될 거 아닙니까? 지금 필수적인 것만 드러났기 때문에. 그래서 지연된 게 있겠고요. 또 하나는 지금 바이든 인기가 아주 크게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바이든 인기가. 계속 떨어지고 있었는데 더 크게 떨어지고 있나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왜냐하면 바이든이 떨어지니까 지금 그 상대적으로 민주당에서는 현직 대통령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대통령 후보가 되기는 쉽지는 않잖아요. 지금 그렇다고 지금 현재 우리 미드 이런 데서 많이 봤죠. 네. 봤죠. 뭐냐면 현직 대통령이 있는데 지금 부통령이 지금 딱 그만두고 나서 내가 선언할 수도 있지만 그건 영화나 미디어에서 본 거고 실제로 현직 대통령이 딱 하고 있는데 내가 대통령 후보 경쟁하겠다고 나서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상대방이 공화당이 있는데 공화당은 웬만한 사람이 다 이깁니다 지금요. 거기다가 지금 공화당에서 제일 유력한 사람으로 지금 조사를 보면 여론조사로 제일 앞서 있는 게 트럼프 전 대통령이잖아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 전쟁에 관해서 비판적인 거 아시죠?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상대 비판적인 거 보셨잖아요. 뉴스 보셨잖아요. 그래서 전쟁을 언제 끝나겠다고 얘기한 거 혹시 기억나세요? 시청자분들이나 여돈의 거요? 대통령 되는 날 바로 끝날. 그날이 대충 전쟁 끝난 날입니다 지금. 그런데 그 본인 마음대로 끝나시나요? 어제 안 하겠다고 손 끊는 거죠 뭐. 아 나는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지원 안 하겠다 하면 전쟁 끝나는 거 아닙니까 지금요. 그래서 지금 전쟁 끝나는 날은 트럼프 대통령 자기 말입니다. 자기 말은 자기가 대통령 취임하는 날 전쟁이 끝나는 날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런 쪽에 갖고 지금 상당히 압도적으로 지금 이기고 있거든요.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은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약했죠. 근데 그것 때문에 떨어진다는 것 자체가 그렇듯하지만 장기적으로 좀 그럴지에 대해서는 퀘션 마크가 상당히 있죠. 여튼 주가는 떨어졌는데 오늘 이렇게 올라간 것은 이런 뉴스 때문에 올라갔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될지 테마 성향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다음은 유럽 방위 산업 주식인데요. 유럽 방위 산업 주식도 확 올라갔습니다. 이것도 유럽 회사들이면 유럽 회사. 네. 그거는 보면 웬만한 게 그냥 방위 산업주가 다 올라갔다. 그런데 이건 바로 정확히 지적하셨지만 펀더멘탈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뉴스 모멘텀, 뉴스 테마성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이걸 뭐 쫓아가거나 하기에는 제가 보기엔 좀 쉽지 않을 거다. 네. 로키드 마틴도 좀 저는 이제 주주고 오랫동안 주주지만 저는 이걸 뭐 테마성으로 하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좀 불편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항공주가 떨어졌는데 네. 이게 이스라엘행 뭐 항공 노선을 당연히 전면 취소할 텐데 그 영향인 거예요. 이건 이제 방위산업주가 올라가고 유가가 올라가는 거랑 또 반대되는 걸 우리가 당연히 생각할 수 있겠죠. 여도 앵커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이스라엘을 가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왜 가는지 아시죠? 이스라엘은 약간 성지순례. 그렇죠. 성지순례 때문에 가시잖아요 지금요. 근데 우리나라 분들 지금 이번 주에 가기로 예정돼 있던 분이 있는데 가시겠습니까 지금? 못 가죠. 미국도 지금 이스라엘 항공 다 취소했거든요. 그럼 이스라엘 말고 옆에 중동 국가 또 가시겠어요? 그런 느낌이 있죠. 그런 것들 때문에 떨어지는데 이것도 역시 뭐 떨어지는 것 추세를 제가 뭐 좋아하고 안 좋아하건 간에 이런 것들도 그런 테마성으로 좀 떨어졌다라고 보시는 게 맞죠. 왜냐하면 이게 더 이것 때문에 얼마만큼 더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이것 때문에 떨어진 것도 약간 우습죠. 네. 그렇지만 추세적으로 보면 중동 지역이나 전체적으로 보면 전쟁의 확산 우려 그런 게 분명히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또 될 수 있겠죠. 물론 반면에 또 이게 외교적 노력으로 해서 갑자기 또 전쟁이 훅 끝나면 반등하겠지 모르겠지만 뭐 추세에서는 오늘 약간 뭐 좀 반등했다가 떨어졌는데 모르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얼마나 더 떨어질까지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그런 것들은 충분히 말은 다 되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했었던 이 사례 이것도 잠깐 확인해 볼까요? 왜냐하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제일 궁금한 거는 특히 어젯밤도 그랬고 오늘 그 미국 시장 오늘 반등해서 그렇죠. 오늘 한국 시장 어떻게 시작할지 모르겠지만 한국 시장 하게 되면 또 많은 분들이 이거 어떻게 되냐? 이거 얼마만큼 떨어지냐? 혹시 만약 떨어지면 이거 얼마만큼 떨어질 것 같아요? 뭐 걱정하는 목소리가 아마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뭐 시장은 어떻게 등락했을지 모르겠지만, 근데 늘 말씀드리지만 미국은 별의별 통계를 쉽게 찾아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지금 1870년대부터 다우지수가 생겼으니까 150년에 어떤 통계가 있는 겁니다. 지금요. 그리고 S&P 500은 100년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지금요. 나스닥 50년의 역사가 있는 거고. 이건 여러분들도 특히 가장 쉬운 것은 야후 파이낸스 같은 게 보면 S&P 500의 시작 날도 또 주가가 다 나옵니다. 그리고 조금만 하면 그냥 여러분들이 거래가 된 시점부터의 가격을 다 뽑을 수 있고 여러분들이 딱 매치시킬 수 있잖아요. 몇 월 며칠 날 무슨 사건 사고가 있었다는 걸 찾을 수 있잖아요. 그럼 과거 사례 다 찾을 수 있겠죠. 이거는요. 뭐 작게 하겠지만 제가 결론만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거는 과거 주요 지정학적 위기 시예요. 이제 언제부터냐면 1940년부터입니다. 1940년이란 거는 독일이 프랑스를 침공했으면서 2차 세계대전이 확산됐을 때부터 작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략한 2월 24일까지 흐름이 되겠는데요. 이거는 그 날짜고요. 이거는 그 이벤트가 되겠고요. 이건 한 달 후, 3개월, 2개월 후, 3개월 후, 6개월 후, 12개월 후가 되겠는데요. 평균 한 달 후 주가는 평균 마이너스 1.2%. 평균이요. 이제 올라간 것도 떨어진 것도 있죠. 3개월에서 12개월은 대부분 플러스 났습니다. 그 단기적으로 출렁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다시금 회복을 했다. 물론 모든 이벤트는 다 다르죠. 성격도 다르고 이러겠지만 한 통계적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장기적으로 보면 이제 큰 그런 전쟁 중에서도 더 큰 전쟁, 그것도 1960 이후만 보면 베트남 전쟁, 걸프 전쟁, 이게 97년 뭐 요때입니다. 지금 90년대 그때예요.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전쟁, 그리고 이라크 전쟁 2003년. 그리고 크리미안 전쟁, 해갖고 크리미안 러시아에서 크리미아 그 반도 그 침범해서 뺏어간 거거든요. 그때 보면 대부분이 떨어졌을 때 보면 우리도 매수기였었다. 그러니까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반등하긴 했고 그 다음에 좀 주가 하락한 움직임이 있긴 했지만 대부분이 당시에 단기적으로 하락했고 그 다음에 주가가 단기적인 반등이 좀 나타났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찌 됐건 전쟁이라는 것 자체는 좋은 소식일 수 분명히 없죠. 없어야죠. 네, 이거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안 좋은 거죠 분명히. 그렇죠. 다만 시장은 그렇게 크게 영향받은 적도 있었지만 장기적으로 크게 영향받은 적이 또 많지는 않았다라고 보셔야 되죠. 다만 가장 최근의 전쟁은 그 당시 주가를 아직 회복이 못했어요. 그게 바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아직 작년 2월 24일 주가를 회복 못했습니다 지금요. 그때는 근데 또 주가가 워낙 높은 수준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다 모든 게 포함돼 있죠. 포함돼 있는데 최악의 경우에는 지금 회복이 안 되고 있는 건 분명하죠. 지금 가장 최근에 이런 회복이 안 되고 있는데 거기다 한 번 더 충격을 딱 준 거잖아요. 그쵸. 그럼 이게 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는 모른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다음은 그럼 얼마만큼 이거는 3개월, 6개월, 12개월 보여줬는데 이 표는 그러면 최대 하락폭은 어느 정도 있냐는 거. 최대 하락폭. 이게 또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1990년 아까도 이제 걸프전이라고 얘기했는데요. 1990년 이란의 쿠웨이트 침공 때는 최대 16.9%. 여기입니다. 여기요. 여기인데 이것도 캡처 떠두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16.9%가 떨어졌고요. 71일 동안까지 지나서 제일 바닥에 왔었고요. 회복하는데 189일이 걸렸습니다. 여기다 거래 일수기 때문에 189일이 지금 회복되는 데 시간이 걸렸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제일 많이 떨어졌던 것은 1941년이죠. 지금 미국이 유일하게 공격받은 거가 바로 일본의 진주만 공격이잖아요. 그때 1991년에는 최대 20%가 떨어졌고 만회까지 307일이 걸렸죠. 저는 이 전쟁 관련한 얘기들 쭉 있는 가운데 저 메뉴에 이제 코비드 19이 33%를 하락하게 만들었다라고 하잖아요. 네네. 그때는 뭐 2달 반만 확 떨어졌죠. 전쟁보다 더 무서운 게 전 세계를 휩쌌던 질병이다. 그때는 전쟁보다 더 무서웠죠. 그렇죠. 그냥 모든 게 다 셧다운되고 다 죽을까 걱정하고 약도 없었고 질병이 하는데. 맞아요. 예. 그때 엄청 났었죠. 저희가 저 지인을 그때 제가
그 밴쿠버에서 서울로 데려오는데 아직도 기억납니다. 원웨이로 데려오는데 일반석이야. 그때 뭐 그 당시 기억하실지 얼마나 세상이 무서웠냐면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그때 보면 항공이 다 끊긴다 그랬었잖아요. 맞아요. 실제로 에어 캐나다는 한 7개월 동안 그 한국 노선을 없앴었거든요. 그때 대한항공 하는데 대한항공도 며칠 만에 뭐 없어진다 그래갖고 대한항공 그때 저희 지인은 그때 350만 원인가? 이코노미를 원웨이를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얼마나 무서우니까 저희 지인이 그거라도 데려와야 된다 그래갖고 350만 원 쏘고 데리고 왔거든요. 편도를. 이걸 이코노미를. 근데 이것도 이제 투자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정말 폭락 뒤에 급반등이 나오는 시장이 정말 나오기 어려운 거잖아요. 그렇죠. 어렵죠. 거대한 질병이 발생하지 않는 한. 그렇지만 이런 것도 늘 제가 이제 걸프전 그때부터 제가 현직에서 일을 했었거든요. 네. 아직도 걸프전 때 제가 밤새서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이래갖고 뭐 했던 일을 기억나는데 그때도 똑같은 결론이었어요. 단기적으로는 악재 불가피, 중장기적으로는 경제 상황의 변수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저는 마찬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최악의 경우는 이거 아니고 이번 전쟁이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 유가 떨어졌을 때 유럽에서 그런 전쟁의 얘기 일부 우려가 있다는 기사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네네. 그때 그 얘기가 지금 터진 겁니다. 사실은 그때 얘기가. 근데 지금 보면 그런 것들이 더 확산돼 갖고 지금 중동의 다른 국가들도 다 들어오고 이란도 들어오고 사우디아도 들어오고 쿠웨이트하고 나서 뭐 이런 게 막 전쟁이 붙어보세요. 그럼 주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과연 그런 일이 벌어질 건지 안 벌어질지 모르죠. 그래서 저희가 통계를 보여드리고 통계를 보고 여러분들이 좀 마음의 위안을 삼으시더라도 위안을 삼으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죠. 알겠습니다. 고용보고서 내용 좀 볼까요? 네, 고용보고서도 잠시 좀 말씀드리는 거. 그래도 이거 중요한 거니까. 네, 지난주 발표. 네, 이것만 없었으면 좀 시장 상당히 오늘 괜찮을 것이라고 보고 있었는데, 9월에 신규 일자리가 33만 6천 건이 나와서 제가 토요일날 주말 라이브 때 장원수 부사장 방송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친구들이 전망을 어떻게 하는 건지. 그러니까 늘 생각하는데 예측을 대체 뭘 보고 하길래 저렇게 두 배나 차이가 그래서 예측할 때마다 10만 원씩 내라 그러야 될 것 같아요. 아무 의미 없는 거. 그러니까 저도 얘기할 수 있어요. 다음 달엔 그러면 18만 명에다 얘기할 수 있는 거죠. 틀리면 뭐 좀 페널티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이번에 10개월 연속으로 전달 거로 상향 조정하고 있어요 지금요. 그래서 그만큼 지금 일자리가 그냥 타이트한 겁니다 여전히. 타이트한 가장 중요한 걸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미국 사람은 소비하고 놀러 다니고 그래서 3.5일 세대로 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3.5일을 하니까 나머지 하루거나 하루 반응은 누군가 채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 사람을 뽑는 겁니다. 다만 다행스러운 건 이번에 보면 역시 이번 레제너스피드 접객 업종이 늘어났거든요. 근데 이거가 제가 요새 미국을 안 가봤지만 올해 연말에 가보면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소위 접객 업종 중에서도 특히 레스토랑이랑 바에 드디어 이제 팬데믹 이전 수준의 고용이 회복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 계속 일손이 모자랐던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처음으로 팬데믹 때 이전의 수준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웨이트리스도 뽑고 셰프도 뽑고 스시에 뭐 다 뽑은 거예요 사람들이요. 그래서 서빙하는 분도 뽑았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숨통이 튀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여전히 지금 계속해서 핫한 거는 건축 시장, 건설 시장에서 건설 시장의 인구는 지금 800만 명이 넘어갔고 여기 따로 안 나왔는데 800만 명이 넘어서 지금 역사상 최대로 건설 시장에 인력이 몰려 있다는 겁니다. 근데도 부족해서 계속 뽑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이해가 안 되지만 그만큼 좀 건설 시장 여전히 신축 건설 시장이 사람들이 계속 뽑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래도 지금 보시면 시장에서 오늘 왜 그나마 주말이 지난 금요일날 올라갔냐는 것은 딱 이거죠. 딱 하나입니다. 결국 임금 상승세가 둔화됐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서 좋은 거를 굳이 찾은 거죠. 그런 사람들은 지금 임금 상승이 둔화됐기 때문에 조금 숨통이 튀었다. 이런 관점에서 미국 시장이 지금 지난 주말에는 반등했었다. 다만 오늘은 이렇게 다시 반락했다가 반등했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좀 이 부분은 냉정하게 보시고 너무 성급한 판단은 자제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자 이렇게 해서 고용보고서 내용 자세하게 좀 확인을 해봤고요. 지금까지 월가의 소식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